압력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식은땀이 흘렀죠.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봐라, 안 된다. 한국인 엔지니어는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40년 배관공이 작은 밸브를 가리켰죠. 에어밸브가 잠겨있네. 수익 공기가 빠졌습니다. 압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0에서 1로, 1에서 2로.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3세 노인이 맨발로 바닥에 섰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죠. 따뜻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이 추위 속에서 세상을 떠났었죠.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집안이 냉장고보다 추웠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닥이 22도가 됐습니다. 전기료는 400파운드에서 180파운드로 떨어졌죠. 6개월 만에 23가구가 바뀌었고 BBC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표준으로 지정했어요. 폐광마을엔 젊은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50년 겨울을 끝낸 한국의 그 기술,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집이 아니라 냉동 창고잖아요. 영국 북부 요크셔 한 가정집. 저의 장인어른 집이죠. 집안의 거실 온도가 섭씨 8도였습니다. 히터는 2대나 돌아가는데 73세 노인은 담요를 3겹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죠. 영국 북부 이 마을에선 겨울마다 노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추위 때문에요. 50년째 반복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넌 외국인이야. 영국 집을 뭘 알아? 좋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배운 그것으로 증명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북부 손일 마을에 처음 발을 디뎠죠. 아내 사라의 고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점포들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죠. 오후 2시인데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여보, 원래 이렇게 조용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광 이후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30년 전에 멈춰 있었죠. 장인 조지의 집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찬기가 스며나왔습니다. 뺨을 베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밖보다 안이 더 춥다는 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집 안이 냉동 창고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전기 히터 2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런데 제 입김은 하얗게 보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벽에 걸린 온도계를 봤습니다. 섭씨 8도. 겨울 거실이 냉장고보다 추웠습니다. 소파에는 장인 조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담요 3겹, 외투까지 입은 채였죠. 집 안에서요. 조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죠. 저는 15년차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세계 곳곳의 건축 현장을 다녔죠.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독일의 혹한, 영국의 습한 겨울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죠. 물이 안 나왔습니다. 얼어붙었더군요. 집 안에서 수도가 언다는 게 가능합니까? 손을 대보니 파이프 전체가 얼음덩어리였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죠.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사세요? 조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익숙해. 50년째야. 50년.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50년 동안 이 추위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조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경계로 가득했죠. 뭘 어떻게? 바닥난방을 설치하겠습니다. 한국식 온돌이요. 순간 조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돼. 단호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상태로는. 넌 외국인이야. 조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영국 집을 뭘 알아.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외국인.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죠. 아버님, 저는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제 전문 분야예요. 필요 없어. 조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2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양말을 신고 모자까지 쓰고 누웠죠. 그래도 추웠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히터는 공기만 데울 뿐입니다. 벽과 바닥이 차가우면 소용없죠. 열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은 바닥에 있습니다. 한국의 온도는 다릅니다. 바닥을 데우면 열이 위로 고르게 퍼지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따뜻한 난방입니다. 제가 이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거부했습니다. 편견 때문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든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였고 인간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안 와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어둠 속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닫힌 창문들, 꺼진 불빛들. 이 마을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일. 50년 전 폐광 이후 버려진 마을. 남은 건 떠나지 못한 노인들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이 바닥에 증명하겠다고요. 설령 장인이 거부해도 마을이 의심해도 규정이 막아서도 저는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이 50년 추위를 끝낼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손일의 실체를 알아야 했죠. 길가에 노인 몇 명이 보였습니다. 모두 외투를 두껍게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의 사위입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톰, 전직 배관공이었죠. 조진의 집은 어떻던가? 너무 추웠습니다. 집 안이 팔도더군요. 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10도면 따뜻한 편이지. 말이 됩니까? 난방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기 히터지. 하루 종일 틀어놔도 소용없어. 돈만 나가. 저는 물었습니다. 한 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350파운드에서 400파운드. 한화로 60만 원쯤 되나? 충격이었습니다. 60만 원을 쓰는데도 집이 얼어붙었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안 따뜻하다는 건 단열이 없거든. 우리 집들은 다 50년 넘었어. 공공임대주택이라 관리도 안 돼. 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마을에서 저체온증으로 3명이 죽었네. 3명.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3개의 인생이었죠. 왜 아무도 손을 안 쓰는 겁니까?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변화를 두려워해. 특히 외국인의 공사는 더.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지만 조지가 허락할까? 그 사람 고집 알잖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사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5년 전이에요. 겨울이었죠. 혹시? 네. 저체온증 합병증이었어요.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장인의 아내 메리. 이 추위가 그녀를 데려간 겁니까? 아버지는 그 뒤로 더 고집스러워지셨어요. 도움을 거부하시죠. 왜요? 자존심이에요. 자선처럼 느껴지는 게 싫으신 거예요. 저는 조지를 바라봤습니다. 담요 속에서 떨고 있는 노인. 아내를 잃고 추위와 싸우며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설계야.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국 공공주택 규정을 샅샅이 뒤졌죠. 임대주택 개조 조건, 에너지 효율 기준,
안전규정.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틈새를 찾아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84쪽짜리 문서가 완성됐죠. 제목은 손일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온돌 설치 시 전기료 55% 절감. 탄소 배출 70% 감소. 노인 관절염 개선 효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안전성과 복구 가능성. 실패하면 제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첨부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지방정부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손일 에너지 빈곤 해결 긴급 논의.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 도장이 찍혀 있었죠. 뜯어봤습니다. 경고장이었습니다. 무단 개조 시도 적발.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경고장이 날아온 겁니까?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지가 집을 잃게 생겼다던데. 외국인 사위가 멋대로 공사한다며. 저러다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냐? 소문이 퍼진 겁니다. 빠르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주민이 서 있었죠. 톰, 데이비스, 브라운, 존슨. 모두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게.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경고장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안서만 보냈을 뿐이에요. 그게 문젠가? 규정 위반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어요. 면담? 그게 될 것 같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되게 만들 겁니다. 그날 오후 메일이 왔습니다. 지방정부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였죠. 제목 면담 일정 통지. 12월 29일 오전 10시. 시간은 30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분. 제게 주어진 건 단 30분의 기회였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될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볼 때까지 합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닫힌 창문들, 연기 없는 굴뚝들. 이 마을은 50년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 얼음에 금을 냈습니다. 30분. 그 안에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마을 전체가 알았죠. 조진의 집이 위험하대. 외국인 사위가 멋대로 한다며. 저러다 우리까지 쫓겨나는 거 아냐?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요. 12월 27일 저녁, 톰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선술집에 나와주게. 무슨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좋아. 직접 말하자. 밤 8시 선술집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가득 차 있었죠. 20명은 좋게 됐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낯선 시선들이었습니다. 경계, 의심, 걱정. 톰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설명해보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이름은 이태건입니다. 구조 엔지니어죠.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네. 조진의 집 어쩔 건가? 데이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온돌을 설치하겠습니다. 온돌? 그게 뭔가? 한국식 바닥난방입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브라운이 코웃음 쳤습니다. 영국에서 먹힐 것 같나? 우린 라디에이터를 쓰네.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웁니다. 바닥과 벽은 차갑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50년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기료는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가는데 집은 10도도 안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마을에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추위 때문에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장모님입니다. 사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슨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뭘 할 수 있나?
온도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절반으로 줍니다. 집은 22도가 되고요. 믿을 수 있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허가가 안 나오면 제 돈으로 조지 아버님께 새 집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실패해도 원상복구는 제가 책임집니다. 비용도 제가 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마을이 보였죠. 이건 한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을 전체의 문제예요. 톰이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해보게. 온돌은 한 집만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조지 아버님 집에서 성공하면 다음 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도요. 저는 주민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소리네. 꿈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84쪽짜리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효율, 비용, 안전, 복구 방법까지 다 들어있죠. 브라운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맞는 것 같네. 저는 1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독일, 영국까지요. 그래도 불안하네. 실패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잖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는 제가 다 떠안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보증할 수 있나? 제 경력을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믿어보겠네. 박수 소리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어서 둘, 셋. 완전한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라가 물었습니다. 정말 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해야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일이었습니다. 제목 면담 확정 통지. 12월 29일 오전 10시. 요크셔 지방정부 청사. 시간 30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분. 그 안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숫자로, 논리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죠.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불을 지폈으니까요. 12월 29일 아침 8시. 요크셔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라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죠. 84쪽. 제 15년 경력이 압축된 문서였습니다. 실수는 없다. 숫자도 맞다. 논리도 완벽하다. 그런데 왜 손이 떨릴까요? 9시 50분 요크셔 지방정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죠.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거절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접수처에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3층 회의실 B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3층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B 앞에 섰죠. 문패가 보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담당 마이너스 제임스 윌슨.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뒤에 40대 중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었죠.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태건 씨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책상 위에 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84쪽 전부요. 윌슨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꽤 공들였더군요. 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청자가 조지 밀러가 아니라 당신이더군요. 제가 대리로. 임대주택 개조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칼날이었습니다. 절차적 흠결. 제가 놓친 부분이었죠. 장인 어르신께서 고령이시고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윌슨이 서류를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잠깐만요.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시범 사업으로 봐주십시오. 윌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시범 사업이라니? 손일 마을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심각합니다. 5년간 저체온증 사망자만 3명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윌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하세요. 기존 방식으론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디에이터는 효율이 30%도 안 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온도는 다릅니다. 효율 55% 증가, 전기료 400파운드에서 180파운드로 절감됩니다. 계산은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작동할까요? 작동합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이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에너지 효율 비교입니다. 라디에이터 대비 온돌의 효율은 이렇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했습니다. 탄소 배출도 70% 감소합니다. 영국 탄소 중립 목표에도 부합하죠. 윌슨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의료비요? 노인 관절염 환자가 온돌 사용 시 통증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안전은요? 영국 테라스하우스 구조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도면을 펼쳤죠. 바닥 하중, 배관 규격, 전기 안전 기준 전부 충족합니다. 검수는요? 공인 전기기사 검수를 받겠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윌슨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는 똑바로 글을 받습니다. 원상복구합니다. 비용 전액 제가 부담하죠. 보증할 수 있습니까? 제 경력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계좌 잔고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복구 비용 전액을 예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윌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 장모님이 이 추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죠. 윌슨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30초, 1분, 2분. 영겁 같았습니다. 윌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기기사 검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기준 미달 시 즉시 중단이죠. 알겠습니다. 실패 시 2주 내 원상복구. 비용은 전액 당신 부담입니다. 동의합니다. 윌슨이 펜을 들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조건부 승인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내로 승인 통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착공은 금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윌슨이 저를 봤습니다. 이태건 씨, 성공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사라가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조건부 승인입니다. 사라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보였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요.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1월 5일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공식 문서였죠. 조건부 시범사업 승인.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기 민수였죠. 태건아, 자재 다 보냈다. 3일 후 도착할 거야. 고마워. 근데 너 진짜 미쳤구나. 영국까지 가서 온도를 깐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자재 비용만 8,000파운드였습니다. 하나로 1,300만 원이죠. 제 돈이었습니다. 1월 8일 새벽 6시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단열재, 파이프, 보일러, 시멘트. 전부 한국 규격을 영국식으로 맞춘 것들이었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전 8시 착공했습니다.
조지는 2층 방으로 피신하셨어요. 거실 가구를 전부 치웠습니다. 소파, 테이블, 선반. 50년 묵은 먼지가 날렸습니다. 전동톱을 들었습니다. 바닥 마루를 절개해야 했죠. 스위치를 켰습니다. 위잉.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톱날이 나무를 물었어요. 50년 된 나무 판자였습니다. 삐걱, 뚝. 판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 아래가 보였거든요. 검은 흙이었습니다. 단열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흙바닥이었죠. 이럴 수가. 판자를 더 드러냈습니다. 1m, 2m, 3m. 전부 똑같았습니다. 흙과 곰팡이 냄새만 진동했죠. 5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위에서 살았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이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위에 세운 가건물이었어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지가 내려오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장인이 거실에 섰습니다. 뜯겨진 바닥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원래 이랬습니다. 50년 전부터요. 아셨습니까? 알았지.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조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래. 관리가 안 돼. 체념이었습니다. 50년간 굳어진 체념이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안 참으셔도 됩니다. 뭐? 제가 고치겠습니다. 완벽하게요. 조지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바닥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20제곱미터. 전부 단열 제로였죠. 습기 방지막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추웠구나. 열은 전부 땅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죠. 습기 방지막부터 깔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단열재입니다. 10cm 두께로요. 그렇게 두꺼워야 하나? 네. 열이 땅으로 빠지는 걸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파이프는 단열재 위에 30cm 간격으로 깔겠습니다. 열이 고르게 퍼지는 최적 간격이죠.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진짜 전문가구만. 15년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민 몇 명이 서 있었어요. 톰, 데이비스, 브라운.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의심 대신 호기심이었습니다. 오후 4시 습기 방지막을 다 깔았습니다. 검은 비닐이 바닥 전체를 덮었어요. 이제 단열재입니다. 10cm 두께 스티로폼. 칼로 정확히 재단했습니다. 틈새가 있으면 안 됐죠. 열은 작은 틈으로도 빠져나가니까요. 1장, 2장, 3장. 퍼즐처럼 맞춰갔습니다. 틈제로. 이게 원칙입니다. 저녁 7시 단열재 작업이 끝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파이프 깔겠습니다. 조지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수고했네. 아직 시작입니다. 그래도 고맙네. 진심으로. 장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신뢰였죠.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바닥 아래는 이제 집이다. 겨울이 아니라.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단열 완료. 내일 배관 시작. 답장이 왔습니다. 파이팅. 너라면 할 수 있어.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봄이 오고 있다는 걸요. 한 걸음씩 한 층씩.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봄이었습니다. 1월 9일 아침 7시. 파이프를 깔 시간이었습니다. 단열재 위에 하얀 플라스틱 파이프를 펼쳤죠. 30cm 간격.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줄자로 정확히 쟀습니다. 29cm도 31cm도 안 됐어요.
정확히 30cm였죠.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 조지가 물었습니다. 간격이 틀어지면 열이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차갑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발바닥이 알게 됩니다.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이프를 S자로 깔았습니다. 루프가 균등해야 했죠. 물이 막힘없이 순환해야 하니까요. 한 줄, 두 줄, 세 줄. 거실 전체를 뱀처럼 감쌌습니다. 겹치면 안 됩니다. 열이 중복되면 그 부분만 과열되거든요. 오전 11시 배관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보일러 연결이었죠. 부엌 구석에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콤팩트형 보일러였어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설명서였죠. 입구 파이프는 파란색, 출구는 빨간색.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렌치로 조였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파손되고 약하면 누수가 생기죠. 딱 적당하게요. 압력계 확인. 바늘이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을 채웁니다. 밸브를 열었습니다. 콸콸. 물소리가 파이프를 타고 흘렀습니다. 압력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10분이 지났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0이었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매뉴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결은 완벽했어요. 파이프도 이상 없었고요. 어디가 문제지? 땀이 났습니다. 조지가 다가왔습니다. 안 되나? 잠깐만요.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를 따라 걸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죠. 어디 막힌 곳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20분, 30분이 흘렀습니다. 압력계 바늘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압력이 안 올라갑니다. 톰이 보일러 앞에 섰습니다. 40년 배관공의 눈이었죠. 보일러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파이프를 만져봤어요. 여기. 톰이 작은 밸브를 가리켰습니다. 에어밸브가 잠겨있네. 에어밸브요? 공기를 빼는 밸브야. 이게 잠기면 압력이 안 올라가지. 저는 매뉴얼을 봤습니다. 에어밸브 항목이 있었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톰이 렌치를 꺼냈습니다. 밸브를 천천히 열었죠. 쉭.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압력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어요. 0에서 0.5로, 0.5에서 1로, 1에서 1.5로. 올라갑니다. 조지가 환호했습니다. 저도 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톰. 별거 아니네. 경험이지. 톰이 웃었습니다. 젊은이, 기술은 좋은데 경험이 부족해. 배우겠습니다. 그래, 우린 서로 배우는 거야. 자네 설계, 내 손끝. 기술은 세대를 잇는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압력이 2에 도달했습니다. 적정 수치였죠. 이제 온도를 올립니다. 보일러 스위치를 22도로 맞췄습니다. 전원을 켰죠. 딸깍. 보일러가 작동했습니다. 부웅. 낮은 기계음이 울렸어요. 파이프를 만져봤습니다. 미세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죠. 작동합니다. 조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아직 차갑네. 30분 기다려야 합니다. 바닥 전체가 데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리겠네. 저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30분. 30분 후면 3시. 온기가 올라올 시간이었습니다. 톰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잖나.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죠.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바닥 아래에서부터요. 저는 압력계를 다시 봤습니다. 바늘이 이를 가리키고 있었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30분.
그 시간이 50년을 바꿀 겁니다. 1월 12일.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시멘트 타설이었죠. 파이프 위에 시멘트를 부어야 했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열을 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수가 보낸 매뉴얼대로 배합했습니다. 시멘트, 모래, 물. 비율이 중요했죠. 너무 묽으면 강도가 약하고 너무 되면 펴기 힘들었습니다. 3대 1대 0.5. 정확히. 배합기를 돌렸습니다. 회색 반죽이 완성됐어요. 파이프 위에 부었습니다. 천천히 고르게. 흙손으로 펴나갔죠. 수평이 맞아야 했습니다. 기포도 제거해야 했고요. 평활하게. 틈 없이. 오전 내내 작업했습니다. 오후 2시 타설이 끝났어요. 이제 48시간 건조입니다. 조지가 물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네. 완전히 굳어야 마루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따뜻해지나? 그렇습니다. 1월 14일 오전. 시멘트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마루판을 깔았죠. 새 나무였습니다. 50년 된 판자가 아니라 새 것이었어요. 딸깍, 딸깍. 하나씩 맞춰 넣었습니다. 오후 3시 마감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완성됐죠. 가구를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소파, 테이블, 선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닥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는 온기가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보일러 앞에 섰습니다. 온도를 22도로 맞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스위치에 손을 댔습니다. 조지가 옆에 섰습니다. 살아도 왔죠. 창밖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톰, 데이비스, 브라운, 존슨.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깍.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했습니다. 부웅. 낮은 기계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죠.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차갑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10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안 되는 거 아냐? 역시 안 되는구만. 조지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15분.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죠. 이럴 리가.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보일러도 작동 중이었고요.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땀이 났어요. 18분. 조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만. 아닙니다. 조금만 더. 20분. 손을 다시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세하게 따뜻했어요. 잠깐 이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5분. 온기가 확실해졌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조지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인가? 느껴지십니까? 따뜻해. 30분. 바닥이 확실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죠. 맨발로 바닥에 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확실하게 따뜻했어요. 50년 만의 온기였습니다. 조지 아버님, 맨발로 서보세요. 조지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낡은 양말도 벗었죠. 맨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조지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뜻하네. 정말 따뜻해. 조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쓸었어요. 메리.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도 이걸 느껴봤으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 위로요. 50년 추위를 견딘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톰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됐나? 직접 느껴보세요. 톰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섰죠. 이럴 수가. 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40년 배관공 생활에 이런 건 처음이야. 데이비스가 들어왔습니다. 브라운도 존슨도요.
모두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걸었죠. 따뜻해. 진짜 따뜻하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환호가 터졌습니다. 웃음소리, 탄성, 박수. 거실은 축제가 됐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집 안은 봄이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봄이었죠. 조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네, 태건. 아닙니다. 아니야. 자네가 우리 집에 봄을 가져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님. 바닥을 봤습니다. 22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죠. 50년 추위가 30분 만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맨발은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오늘 이 집은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2월 1일. 첫 전기료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조지가 봉투를 뜯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180파운드. 조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맞나? 맞습니다. 지난달엔 400파운드였는데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조지가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55% 절감입니다. 제가 계산한 대로예요. 집은 더 따뜻한데 돈은 반이라니. 조지가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약통을 꺼냈습니다. 관절염 약이었어요. 이제 밥만 먹습니다. 관절이 안 아프거든요. 따뜻하니까요. 그래. 따뜻하니까. 소문은 빨랐습니다. 사흘 만에 마을 전체가 알았죠. 조지네 집 전기료가 반으로 줄었대. 집은 더 따뜻하다던데. 나도 하고 싶은데. 톰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도 해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데이비스도 왔습니다. 나도 신청하겠네. 브라운, 존슨, 그리고 이름 모를 주민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6개월 동안 23가구를 시공했습니다. 톰 네 집, 데이비스 네 집, 브라운 네 집. 하나씩 차근차근. 매번 같은 감동이었죠. 맨발로 바닥에 서는 순간의 눈물. 전기료 명세서를 보는 순간의 환호. 이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 톰이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야. 3월 지방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일 프로젝트를 공식 시범 사업으로 승인합니다. 제임스 윌슨이었죠. 축하합니다, 이태건 씨. 감사합니다. 기술자문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4월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영국 최초 온돌 마을 손일. 일면 기사였죠. 조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둘 다 맨발이었어요. 한국인 사위가 바꾼 50년 추위. 제목이었습니다. BBC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장모님이 추위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온돌이 뭡니까? 한국의 따뜻함입니다.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우는 기술이죠.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크셔, 랭커셔, 더럼. 우리 마을도 해줄 수 있습니까? 5월 손일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전기료가 싸다고 들었습니다. 따뜻한 마을이라던데요. 인구가 늘었습니다. 400명에서 520명으로요. 폐쇄됐던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온기 카페. 이름이었죠.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50년 만에요. 7월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손일 모델 마이너스 에너지 빈곤 해결 표준안.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적용 예정이었죠. 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8월 어느 날. 조지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맨발로요. 태건. 네, 아버님. 자네는 집을 고친 게 아니야. 네. 사람을 살렸어. 이 마을을 살렸지. 조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메리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럴까? 분명히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22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손일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사계절을 삽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을은 밝았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태건입니다. 구조 엔지니어죠. 오늘도 저는 바닥을 설계합니다. 한 집의 온기가 한 마을의 봄이 되도록, 그리고 그 봄이 영국 전역으로 퍼지도록. 온돌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함이었죠.